동적토나 한번 무너진 사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류 강도를 써주라는데, 반드시 잔류 강도를 써주란 말이, 잔류 강도를 쓰게 되면은 이게 너무 과다평가가 될 수가, 과소평가돼서 과대 설계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돼요? 잔류 강도는 피크에서 이거 가지고 하라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피크 가지고, 피크 스트레스 가지고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잔류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게 한번 여기에 좌굴이 요만큼 생긴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만 커지는 습성이 있다고. 왜? 얘가 지금 이걸 버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뒤로 가면 진행성 파괴가 발생이 되죠.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인장균열 같은 경우도 진행성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한번 활동이 있었던 어떤 어떤 면이든, 사면도 그렇고 지하에 뭐 집안의 어떤 구조물이든 마찬가지 잔류강도 써주는. 그래서 뭘 써주냐면 잔류계수 R이랑 치성지수 브리틀리스 인덱스라는 게, 이게 스캔부턴이 이야기를 했고, 이게 누구 잠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왜 해주겠어요? 왜? R 값을, 브리틀 인덱스 값을 왜 해주겠어요? 왜? 이 사이에 어쨌든 적정한 값을 해주라는 거야. 그죠? 꼭 이걸로 설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언급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과다 설계, 이걸로 하면 과다 설계가 될 수 있지만, 잔류 강도는 반드시 진행성 파괴가 일어나는 집안들을 어떤 집안들이 있는지도 좀 나열을 해주고, 그림으로, 글자로 쓰지 말고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형상화 해 놓으세요. 잔류 강도, 진행성 파괴가 일어나는 집안,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머릿속에 형상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가급적이면 글자 많이 쓰지 말고 답안지에 그림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림 표현하고 그 옆에 적는 거랑 그냥 글자만 적어요. 글자 솔직히 제가 채점해도 잘 안 읽어지거든요. 그림으로 확 들어와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그림 연습 많이 하시라는 게, 어떤 그림이든지 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 옆에 써줘도 되거든요. 일단은 제 교재에도 보면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 많은 그림들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그림들이 그냥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자기들 저서에 남겨놓은 책들을 저는 다 취합해가지고 갖고 와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시고 그림 공부 많이 하세요, 진짜. 그림을 답안지에 많이 넣으세요. 넣으면 넣을수록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어쨌든 진행성 파괴가 나오면 링 전단 시험, 직접 전단 시험 중에 단순 전단 시험, 비틀림, 뭐 3축 압축도 반복 3축 압축, 뭐 이런 시험들이 있죠. 링 전단 시험을 가지고 잔류계수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잔류 강도잖아. 한계 상태하고 잔류 강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게 피크일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도를 말하는 거고, 한계 상태는 더 이상 이제 얘가 힘이 안 나온다는 건데, 이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잔류 강도라는 거는 얘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남은 이거를 잔류 강도라고 하거든. 한계 상태의 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도의 개념이. 같이 잔류 강도 이꼬르 한계 상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좀 그 책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잔류 강도가 나오면 이건 또 자주도 나온다. 진행성 파괴, 잔류 강도, 붕적토, 브리틀리스 인덱스, 그다음에 잔류 계수 다 같은 겁니다. 이거 문제는 같아도 문제는 다 달라도 답이 다 같아야 돼요. 기승전결, 이러이러한 사면들은, 이러이러한 구조물은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고, 반드시 잔류강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계평행 해석의 문제점이 잔류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통한 결과값을 가지고 브리틀리스 인덱스도 검토하고 잔류계수도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은 같습니다. 그 답을 자기 거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똑같은, 우리
연관 검색어에 그 띄우는 걸 뭐라 그러죠? 키워드를 적어 놓으세요, 다. 붕괴성 하면 한번 진행성 파괴, 잔류 강도, 잔류 개수, 시성 지수 이것들이 다 연계돼서 문제는 다르게 나와도 답은 같다. 답은 똑같이 그런 내용들을 뭐 한계평행 해석의 문제점이에요. 그죠? 피크 스트렝스를 써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 성토 지지 말뚝 아까 그 성토 지지 말뚝의 가장 큰 개요는 뭐냐면 이 집안에 이 부동 집안까지 말뚝을 세워가지고 이 성토체를 지지하는 건데 결국 이 간격을 가지고 이 간격의 아칭을 가지고 얘가 그 힘이 더 이상 그러니까 말뚝이 그 아칭으로 인해서 성토 사면을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절대적으로 사면의 안정보다 말뚝의 안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4가지 검토 방법. 그거는 꼭 들어가지고 요거 그림 D1, D2 이것들을 잘 그려가지고 나머지 사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쌓기 비탈면에 보면은 쌓기 비탈면도 일단 국토부 기준에 해석 방법은 이렇게 돼. 한계평행 해석으로 하고 쌓기하고 똑같죠. 토사 유한요소 유한차지법은 이게 이제 연속체 해석의 유한요소 유한차지법. 이거는 한계평행 해석은 그냥 MD분의 NR이고 시공중 공용중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쌓기는 왜 그래요? 이때는 뭐 안 준다고? 전응력 해석 해줘야 되겠지. 아직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공용중에는 유형력 해석 해준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탈면 설계 기준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표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쭉 말로 나열돼 있지만 원집안에 성토체, 원집안이 있고 원래 원집안에 있고 그 위에 성토체가 있잖아. 이거의 검토를 각각 따로 해준다는 거. 이거하고 재질이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집안이 됐든 이게 연약 집안이 됐든 일반 뭐 오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각각 검토를 해줘서 치마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깎기는 안반하고 먼저 토사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발주처마다 다 다르기는 토사는 이거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토사 깎기는. 근데 안반만 있는 사면도 잘 없고 토사만 있는 사면도 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지구가 끓으면 위엔 대부분 흙이고 밑으로 내려가야 암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안반까지 깎아서 하기 때문에 안반에는 이제 요 예비해석 저기 또 써있죠. 예비해석으로 SMR하고 병사투영법으로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파괴가 예상이 된다 싶을 때 연속체, 불연속체 해석 나눠서 하죠. 근데 대부분이 불연속체 해선으로 지질구조 지배를 받는 안반에 불연속면 해석을 해줘야 되지. 불연속면 해석은 저기 쭉 나와 있죠. 불연속면의 특성을 먼저 조사한 IM에서 하는 방연 간거, 투물. 이거 다 아시죠? 이제 방향, 연속성, 간격, 거리, 거칠기, 투수성, 충전물, 틈새 크기, 뭐 틈새 간격,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 여기다 강도 까지 해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ISRM에서 국제안반공학회 제시하는 기준은 연속성, 틈새, 전리면의 뭐 틈새 강도, 거칠기, 뜬다면 크기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거, 그거를 이거 이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쭉 어떤 것들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전남 강도 결정 방법은 그 시험에 의한 방법, 요렇게 강도 시험 하는 방법, 그다음에 변형 시험, 간이 시험으로 포경합 을 해가지고 간이 시험 포경합이 이게 나오다 한 번씩 잘 나와요. 간이 시험 포경합은 그 뭐냐 이걸로 뭐래요? 베이스 매핑을 이걸로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그 베이스 매핑 토질기 그 뭐 비상주 감리가 와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검토를 써준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간이 시험 있고. 시험실에서 하는 이런 시험이 있고 또 뭐 전리면 전단 시험 이런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현장 시험이 되겠지. 요거는 실내 시험이고 실내 시험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요것도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요런 순서대로 하는 거고 이게 말고 이제 불연속면 전단 강도 이게 저걸로도 안 되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 지질 구조 지배라는 게 응력 지배가 아니고 지질 구조 그 틈새 간격 이거 가지고 이 2개 가지고 계략적으로 예비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도까지 그 정말 어떤 응력까지 다 해석을 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안반을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동을 예측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온 게 모델이 있다고. 모델. 누구 패턴하고 바턴이 선형 비선형으로 이런 안반 강도식을 모델로 해서 한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직거삼구. 직접 전단 시에 직접 전단을 했을 때에 이 톱니바퀴처럼 얘들이 어떻게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하고 수직 응력하고 변형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직거삼구라고 뭐냐면 그 불연성면에 특성을 요 네 가지 방법으로 특성을 실험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모델하고 마찬가지로 적어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응력 같으면 힘을 주면 한계평행 해석처럼 작용력과 저항력으로 어떻게 뭐 안전율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전리면 사이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안전율을 어떻게 할지를 적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단 시 거동 특성, 거칠기 영향의 거동 특성, 삼축 압축 시 거동 특성, 그 다음에 구속 응력 하의 거동 특성, 요 네 가지 직거삼구라고 그거는 저희 이제 안반에 가서 할 건데 저희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직거삼구에. 그러니까 안반 서면에 안정 해석을 할 때는 이거는 예비 해석일 뿐이에요. SMR 평사 투영법이 나오면 이 해석 방법은 예비 해석일 뿐이다. 단지 어느 방향 뭐 절단 협측 아니지 원평 세전이 일어날 가능성만 보고 거기에 어떤 게 일어날 것이다라면 예측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안정 해석을 하고 안전율을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성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가지고 이런 시험을 하든지 모델을 적용하든지 이런 특성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나는 탄소팔 시험하면 변형계수가 나오거든요. 안반의 변형계수를 가지고 뭐 후겐 브라운의 뭡니까? 강도 그 식이 있죠. GSI를 가지고 GSI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MB, S, A 이런 값들이 여기에 들어있죠. 이걸 가지고 3초 모아쿨롬의 강도식 회귀 분석을 해서 그걸로 판단을 또 하죠. 그러니까 안반도 또 들어가면 깊은데 일단 안반 사면이 나오면은 이게 터널도 마찬가지지만 안반은 불연성면 해석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게 다 이제 그 과정이에요. 이거 먼저 조사, 예비 해석한 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특성 조사, 그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마지막에 이거 회귀 분석, 강도 회귀 분석하는 방법까지 안반이 나오면 안반의 그 사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25점짜리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들어가줘도 다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로 가는 루틴이에요. 그 사면 아까 쭉쭉쭉 하듯이 토사 사면 그렇게 하듯이 안반 사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어. 방법이 따로. 그다음에 강우시 침투를 고려한 비탈면 해석에 이 표가 진짜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 수업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봐봐. 집안조사 시료 채취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함수 특성 곡선은 이거 투수 때도 못하고 따로 그게 없어가지고 함수 특성 곡선하고 투수 곡선을 이용을 해요. 이용을 두 개를 해. 왜? 뭘로? 조사한 거 가지고 함수 특성 곡선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 그죠? 여기에 또 불파토의 전단 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몇 바닥 나올 수 있죠. 함수 특성 곡선 가지고. 함수 특성 곡선 투수 곡선을 가지고 투수계수 그 집안의 투수계수 이런 것들 그 안에 조사하는 건 여기에 다 들어가죠. 다 해서 침투해서 CW 그 안에 아까 얘기한 수분대 두께 정하는 거, 그다음에 불포화토하고 포화토 사이에 그 H 사이에 있는 강도 정수들 뭘로 결정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다 한 다음에 CW에다가 침투 해석을 해. 침투 해석이라는 거는
그 비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이 집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집안의 투수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강우 강도에 따라서 이 집안의 강극률, 투수성 그럼 또 뭐 있습니까? 아까 그 시기 강극률, 투수성, 포화도가 0에서 얼마만큼인지 아니면 그 전에 불포화도가 얼마였는지 모르잖아. 그거를 이게 이제 수분대 산정 그런 방법하고 다 해서 침투 해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표 침투율, 강우 지속 시간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답안지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려면 아까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식 쓰는 것도 괜찮죠. 이래서 SF, S0인데 여기 1.0인데 이게 H값을 구하는데 이 H값의 수분대 두께잖아요. 이 두께를 구하는 데는 뭐 투수계수 K, 강우 지속 시간, 강극률 들어간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 CW를 하려면 조사해가지고 이 집안의 특성하고 강우 특성은 우리나라 어디에 거기 가서 해서 강우 강도를 찾아온 다음에 이 침투 해석이 중요하다. 강우시 비탈면의 안정 해석에는 침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지겠죠. 안전율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표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침투 해석을 어떻게 해서 강우시에는 그러니까 평상수용법 해서 또 좋고 확률론적인 해석 방법도 좋지만은 우리나라도 알고 뭐 다 그렇겠지만 특성상 얕은 파괴가 많이 일어나지 깊은 파괴가 잘 안 일어난다. 얕은 파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 표 하나 만들어주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강수한 부포, 수분대 산정 해서 그 다음에 슬랍 W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사면 안정을 해석을 하는 거야. 슬랍 W, 이건 프로그램이겠지만 여기에서 얕은 파괴인지 깊은 파괴인지에 따라서 이게 보강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안전율도 달라지겠지만 얼마만큼 파괴가 될 것인지, 어디에 파괴가 될 것인지, 그리고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표 하나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절토 사면에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책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세요. 웬만하면 가능한 외우고 이런 것들까지 아까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머릿속에 이 그림 강우 초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 안전율하고 강우 후기에 강우 강도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공법 토성류 책에 있고 그죠? 토성류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쓸 게 별로 없어요. 뭐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하고 이게 토성류 답안지 이게 들어가서 나쁩니까? 문제됩니까? 토성류도 이렇게 이거 메커니즘은 검토 메커니즘은 이거랑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어쨌든 물과 돌과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세차게 이게 급경사지로 쓸려 내려오는 거를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 적어주고 뭐 사방댐 이런 거 우리가 압니까? 우리 토질쟁이들이 뭐 그 공법에 대해서 뭐 그까지 공부할 여력도 없지만은 일단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 일반 수류가 1이면은 토성류는 한 10 정도 된다. 강도가. 이게 세차게 계곡부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뭐 산정방 뭐 그 단면적 뭐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데 뭐 하실 분들은 하고 일단은 가장 많이 되는 게 경사 30도 이상 그리고 폭 6m 뭐 깊이 얼마더라? 얼마 뭐 몇 메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토성류 뭐 발생 메커니즘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 써줍니다. 이런 것들. 그 우기시에 발생되는 깊은 파괴가 아니라 얕은 파괴에 가장 큰 게 토성류가 있는데 토성류 말고도 얕은 파괴로 산사태가 대부분 얕은 파괴로 일어난다. 그 검토 방법 우기시 침투 해석을 이용한 침투 해석은 이런 메커니즘 그 플로 차트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적어주고 같이 마무리합니다. 병사투영법은 일단은 저걸 하려면 원평세전에 할 게 많죠. 저거는 안반 나중에 할 때 같이
하고 편사투영법에 대해서도 뭐 편사투영도 별건 없어요. 원평세전, 평면 파괴, 원형 파괴는 연속체 해석하고 같이 해석을 하는 거고 평면 파괴는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폴이 어디에 찍히고 그 각도 사이 주양과 경사에서 그 원형에서 어떻게 그 파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하고 우리 책이 다 있죠. 그림하고 파괴 형태 그리고 그 각도 그 사이하고 사면의 경사각 그다음에 베타 그 파괴각 그다음에 내부 마찰각 세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고 파이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파괴 조건이 파이가 제일 작고 그 사이가 제일 크고 그 사이에 세타 파괴각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평면 파괴가 일어날 조건 그다음에 쐐기 파괴 일어날 조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거는 안반할 때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할게요. 지워도 되죠? 그다음에 비탈면 보호강을 위한 억지말뚝공법 아까 거기에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억지말뚝하고 다른 공법하고 비교를 해줘도 되고 비탈면 보강에 대한 어떤 종류별 그리고 비탈면에 대한 해석 방법을 좀 나열을 해줘도 되고 이거 아까 그 네 가지 쓰고 나면 별로 쓸 게 없잖아요. 뭐 다른 말이 크게 없잖아 그 공법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은 말뚝이 집안의 안정보다 말뚝의 안정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 네 가지 메커니즘 아칭에 의해서 난다는 거하고 그리고 절토사면은 항상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그 건설 시공자들이 개발 행위를 난무하게 그냥 막 해놓고 오픈된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해두면 이 어떤 사면이든 안 무너질 사면이 없다. 그런 내용들. 절토, 성토는 아까 좀 했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한사면은 집에 가서 아까 1-m 이거는 내가 안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내봤는데 1-m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 감마 뭡니까? 분모는 감마 세추고 분자는 감마 서브가 되는 거를 1로 두고 Z를 1로 두고 1-m을 하든지 n 곱하기 감마 서브를 하고 1-m을 감마 t로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감마 서브냐 감마 t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만 넣어줘서 하면 되고 그것도 우리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 다 보시고 한번 쭉 이거는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봐야 돼. 이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자 이제 4번 우기 시 발생되는 토사 비탈면의 파괴 형태는 설계 조건과 현장 상황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개인의 이런 문제 이제 쓸 게 없어서 이걸 쓴다면 개인의 창의력이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답이 뭘까요? 어떻게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쵸, 조사.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조사시. 조사의 문제성.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 안에는 많은 걸 내포해요. 이 조사의 중요성 안에 조사를 할 때, 자, 집안이, 만약에 이 집안이 팽창성 집안이야. 아니면 압착성 집안이야. 이 되려면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조사. 그리고 이게 집안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시험. 현장 시험. 실내 시험. 이거의 갭도 있겠죠. 현장 시험하고 실내 시험의 차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집안을 했는데 이거의 조사에 어떤 집안도 중요하지만 대표성 뭐 몇 메다 간격으로 하나를 할 건지 깊이를 얼마를 할 건지 만약에 사면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뭐 보링을 여기 할 건지 여기에 쭉쭉쭉쭉 일렬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밑에도 하고 위에도 하고 다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대표성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 집안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그 진행성 파괴들이
예상되는 집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활동 경력 집안. 인장균열 집안.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게 붕적토, 진행성 파괴 집안.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얘가, 우리가 조사할 때는 뭐, GL-1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뭐, GL-5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지하수위 파악을 제대로 안 해요. 실제로. 그 시추 조사할 때, 왜냐하면 그 설계 당시에 이제 나오는 거는 심의도 거치고 설계의 어떤 그거를 이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알고 다시 안 해보는 경향이 많아,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지하수위가 얼마인데 물어보면 설계 가지고 얘기해. 근데 시금 재보면 완전히 다른, 왜냐면 그게 계절별로 다르고 그때 우기냐 아니면 그 전날 비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 안 해. 지하수위의 위치가 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성토 같으면 다진 분량이라든지 절토 같으면 풍화의 정도, 절취하고 얼마나 놔뒀는지 방치한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정수값을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정수값을 얼마를 그 강도정수의 적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조사의 중요성이고 설계시. 아까 얘기했죠. 무분별한 뭐 프로그램 그냥 막 쓰는 거 그냥 막 쓴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거 뭐 프로그램을 막 안반인지 토사인지 이런 거 없이 그 집안마다 다르게 좀 써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똑같이 쓴다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토사 비탈면과 우기시에 이제 아까 여기에 나온 그 뭡니까 플로우 차트에서 여기 침투 해석을 할 때 뭐 넣는다 했어요. 여기에 뭐 그 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넣는 것도 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처음에 설계 때 했을 때랑 실제로 또 하는 거랑 파괴가 나서 해보는 거랑 또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적어줄 말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적느냐. 이거는 진짜 창의력이 많이 요하게 되는 그런 답안이야. 근데 고민을 잘 해봐봐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을 이 답안지에 정말 잘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한 번씩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가지고 잘 써보시라. 그리고 무한사면 저거하고 시간 변화에 따른 TUSF는 뭐 이거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하시고 비탈면은 오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안반만 나중에 안반 때 하면은 그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서 그 주에 했던 것들 복습을 하시나요? 그거 자꾸 이제 쟁여놨다가 나중에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주에 소화를 시켜가지고 딱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좀 하루 이틀 며칠을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강의 하루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며칠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저도 인간인지라 다 까먹거든요. 집에 가서 복습들 하시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자기가 갖고 갈 만한 것들 최소한 한 3-4문제 정도는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한 권이 되거든요. 그거 하고 오늘 시험 보신 거 하고 나중에 따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